청소년 살인자, 부모를 죽인 잔인한 진실. 자신의 집에 서남편이나 내가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범인이 바로 자신의 15살 아들이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은 목격자인 아버지를 없애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15살의 소년이 어떻게 자신의 친부모에게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이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원인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함께 밝혀봅시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광저우시 바이윈구 다오다이 마을의 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아타오라는 청년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장에서 아버지를 심하게 다치게 한 후 도주했습니다. 체포된 후 아타오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가족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살인 행위를 오랫동안 철저히 계획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광저우에 처음 왔을 때 아타오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일상적 인삼과 구운 음식을 판매하는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끝없는 반복처럼 느껴졌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아무런 새로움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타오는 자신의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답답해지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외로움에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때는 이불 속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타오는 소셜미디어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새로움을 경험하며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타오는 자신이 온라인에 접속할 때만이 옛날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모든 것이 마치 고향처럼 친근하게 느껴졌고, 그곳에서 그는 대화할 친구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온라인에 접속할 때마다 아타오는 많은 시간을 온라인 친구들과 대화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그에게 경청받는 느낌을 주었고, 마음속 공허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습니다. 긴 대화가 끝난 후 그는 종종 소설을 읽거나 게임을 하며 자신의 오락 열정을 충족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타오의 부모님은 그가 온라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걱정하며 화면에 몰두하기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잠을 더 잘하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타오가 인터넷을 하러 나갈 기회를 얻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진짜 의도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아타오가 5분 안에 돌아온다는 조건으로만 동의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아타오는 계획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속에 화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는 생수병을 들어 단숨에 다 마시며 속상함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여전히 불만이 가시지 않은 아타오는 침대 머리맡에 원한과 증오라는 글자를 조심스럽게 새겨 넣었으며, 그것은 부모님의 통제에 대한 조용한 반항의 표현이자 불만을 스스로 달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타오는 부모님의 눈을 피해 몰래 인터넷에 접속했고, 이것은 그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날에는 아타오는 온라인 친구들에게 어머니가 자신을 점점 더 멀리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길에서 혐오와 원망이 가득 담겨 있다고 느끼기까지 했고, 이는 아타오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자 신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타오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글로 적어내려갔습니다. 나의 꿈은 사라졌고 이 삶에서 벗어날 길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나는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 나는 체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 전체를 바꾸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아타오의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부모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부모님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진술에 따르면 자유롭게 살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를 이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타오는 그렇게 함으로써 오랜 세월 쌓인 모든 원한과 답답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없어져야만 누구의 간섭도 어떤 규칙에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타오의 진술에 따르면 6월 7일 그는 처음으로 부모님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날 정오 무렵 어머니는 막집을 나섰고 아버지는 저녁 바비큐 파티 준비를 위해 양고기를 썰고 있었습니다. 아타오는 미리 준비해 둔 철봉을 조용히 들고 아버지 뒤로 다가갔습니다. 아타오는 손에 철봉을 들고 그것을 높이 들어올려 아버지의 머리를 강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단 한 걸음 전에서 아타오는 망설이며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를 멈추게 한 것은 아마도 내면의 갈등이거나 잠깐의 자비심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결국 이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포기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뒤로 물러나 철봉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 후 아타오는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는 그가 부모님을 쉽게 떠나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고민한 끝에 아타오는 더 은밀한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고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지만 타오는 점점 불안과 망설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이 조용하게 실행될 것처럼 보여도 부모님은 음식에 수면제가 섞여 있다면 그 맛을 금방 알아챌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신중함과 의심은 처음부터 계획을 실패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타오는 더욱 긴장하게 되었고 이 방법이 그가 바란 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는 또다시 답답함을 느꼈지만 결심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그는 더 철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생각과 계획 속의 갈등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자유를 갈망하는 복잡한 감정은 그가 부모님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더욱 확실한 접근 방식을 끊임없이 찾도록 그를 부추겼습니다. 다음 날 6월 8일 집에 타오와 어머니만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타오는 나무 막대를 손에 꼭 쥐고 어머니 뒤로 조용히 다가가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완수하기 단 한 걸음만 남았을 때 타오는 다시 한번 멈춰섰습니다. 그는 주저하며 마음속에서 갈등과 망설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 깊숙이 자비의 감정이 남아있었기에 자신의 잔혹한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타오는 스스로에게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짜증과 분노는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고 자신의 망설임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개다짐하듯 이 타오는 다 음번에는 더 이상 물러서 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6월 12일 타오는 마지막 결심을 내리며 이번이 주저하거나 양보할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조용한 집에는 타오와 어머니만 있었고 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러 나갔습니다. 이것은 타오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계획을 실행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활용하여 타오는 모든 것을 재정리하고 이번에는 방해 요소나 망설임 없이 끝까지 수행하기로 결심하며 계획의 각 단계를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위를 살피며 집에 그와 어머니만 있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고
그 순간 누구의 방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타오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부모님의 모든 통제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분노와 이번 결심이 타오를 물러서지 않게 하였고, 그는 이 계획을 마치면 그가 갈망하는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타오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을 입고 나무 막대를 쥔 채 어머니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단호한 순간에 막대를 들어 어머니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왜 엄마를 때리는 거니? 엄마는 내 엄마야." 라고 말했습니다. 타오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조용히 막대를 들어 그녀의 머리를 계속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심한 순간 어머니는 막대를 잡아 강하게 그의 손에서 빼앗아 버렸고, 타오는 행동 방식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타오는 즉시 달려들어 두 손으로 어머니의 목을 꽉 쥐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세게 졸랐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어머니는 끊어진 숨결 사이로 "얘야, 엄마는 내 엄마야. 내가 구이집을 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오의 어머니는 몸부림치며 문 밖으로 달려갔지만 타오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쫓아가 그녀를 방으로 다시 끌고 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시간 낭비 없이 타오는 손에 들고 있던 막대로 어머니를 세게 때려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공격했습니다. 몇 분을 기다린 후 타오는 몸을 숙여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그녀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깨어날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심한 타오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냉정하게 그녀의 목을 여러 번 베었고, 완전히 그녀의 죽음을 확인할 때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오는 조용히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모든 흔적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신중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고, 그가 어머니를 살해한 방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빠르게 타오는 문을 잠그고 즉시 돌아와 거실 바닥에 남아있는 혈흔을 닦아내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보이고 어떠한 이상한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타오는 침착하게 쥐를 쫓고 있었다며 문을 열면 도망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설명은 그의 아버지가 의심하지 않기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고, 타오가 청소 작업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타오의 아버지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타오의 바지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도 그는 아들이 말한 쥐를 쫓는 과정에서 남은 흔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화장실에 들어가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충격에 휩싸여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화장실을 나섰을 때 타오는 이미 뒤에서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타오는 주저없이 칼을 휘둘러 아버지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고, 진실을 숨기기 위해 아버지까지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오의 아버지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피했지만 칼이 스치면서 깊은 상처를 입고 귀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상황의 위험성과 긴급함을 인식한 그는 주저없이 몸을 돌려 도망쳤고, 온 힘을 다해 타오에게서 빠르게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망치는 것을 본 순간 타오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시간은 그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급박해졌습니다. 더 이상 많은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는 재빨리 옷을 더 입어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흔적을 숨기려 했고, 발각되기 전에 탈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신속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서서 주변을 살피던 타오는 이 지역의 건물들이 지붕이 가까워 그가 눈에 띄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타오는 한 지붕에서 다른 지붕으로 뛰어가며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 했습니다. 몇 개의 건물을 뛰어넘은 후 타오는 옥상에서 큰 물탱크를 발견하고 그 안에 몸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비가리개를 이용해 몸을 가렸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타오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7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타오는 도주를 계속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주목받지 않기 위해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조심스럽게 몇 개의 지붕을 더 넘어간 후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계획은 사용남 지역으로 가서 잠시 은신하며 다음 계획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땅에 닿자마 저 멀리 가지 못한 타오는 낯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자신을 엄중 희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가며 적절한 행동을 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옥상을 도주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던 희망이 결국에는 타오가 이미 준비된 포위망을 벗어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팀은 타오가 도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의 발걸음을 인내심 있게 추적했습니다. 타오가 몇 걸음 더 나아가자 굳건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즉시 경찰들이 모든 방향에서 그를 포위하여 도망갈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졌고 빠르게 경찰서로 호송되어 신문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타오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제압당해 땅에 눕혀졌을 때 그는 전혀 두려움이나 걱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 타오의 마음속에는 방금 죽인 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슬픔이나 아쉬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무감각해진 것 같았고 마치 고통이나 후회를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 후 광저우시 위에슈 구 법원에서 왕모타오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심각한 성격과 피고인의 잔인한 행동 때문에 널리 주목을 받았으며 불과 15세의 청소년이 무서운 행동을 저지른 점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세부 전개를 분석하며 왕모타오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고의로 부모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막대기, 칼, 심지어 톱과 같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타오는 잔인하게 공격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 결과 어머니는 비극적으로 사망했으며 아버지에게는 정신적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고의적 살인죄를 구성할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왕모타오가 여전히 젊고 범행 당시 15세에 불과했으며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는 피고에게 개혁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대 정책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타오의 아버지인 왕모춘 씨는 깊은 후회가 담긴 탄원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편지가 제출되자 판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 법정에서 내용 전체를 큰 소리로 읽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침묵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편지에서 왕모춘 씨는 고통과 죄책감을 고백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들에게 필요한 관심과 대화가 부족하여 자신과 아타오 사이의 거리를 만든 것이 바로 본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부족함이 아타오를 천천히 범죄의 길로 몰아갔고 가족 누구도 이를 제때 인식하거나 막지 못했다는 생각에 깊은 후회를 표명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모든 사랑을 담아 왕모춘 씨는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자신을 끊임없이 탓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아타오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원이 형을 경감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법정에서 울려 퍼진 왕모춘 씨의 진심 어린 말은 용서와 너그러움을 전달하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용서의 말을 들은 왕모타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이 가득 찬 채 후회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전이 자신의 개너그러움 과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에게 끼친 고통을 깊이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모든 상황과 증거를 신중히 검토한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으며 왕모타오에게 1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엄격한 형량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15세의 어린 나이와 부족한 삶의 경험을 고려하여 다소 관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형량은 법의 경각심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타오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형기를 통해 타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 후 타오는 자신의 자아를 찾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지며 사회에 유익한 선한 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이 가슴 아픈 사건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수가 타오에게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어 새로운 기회가 열릴 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찬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본 후 타오는 모든 것이 자신이 스스로에게 강요한 고집과 경직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차분히 인정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집착과 통제받지 않기를 원하는 바람이 그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타오는 이 고집이 날마다 자신을 증오와 어둠의 나락으로 몰아넣어 그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했으며 결국에는 탈출구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